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그룹 개인들을 이제 뭐 그룹으로 묶어서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아니면 해당 연령이나 특정 직업층에만 타겟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 또는 행동인데요. 뭐 페이지를 본 시간, 페이지를 몇 번 봤는지, 아니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장바구니를 담았다가 언제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보통 이용이나 접속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 구매했던 걸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등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전다혜입니다.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광고주분들이 아마 쉽게 관가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나은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 두 번째,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사용 중인 데이터가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의미입니다. 일단 온라인 마케팅에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5개나 신문 광고 같은 좀 구 버전의 방식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광고로 변화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을 우선 꼽아보라면 정확한 데이터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을 텐데요. 예전처럼 뭐 신문 1면에 광고를 게재해도 해당 광고를 몇 명이나 얼마나 주의 깊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전에 말한 내용 외에 관심 있게 본 사람의 연령대나 성별부터 이 광고를 보고 난 이후의 행동까지도 수집하고,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나 회원 가입수 같은 것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마케터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폭이 넓지 않아서 활용하기에는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수집을 했더라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데이터는 판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 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을 first, second, third로 표시해 놨는데 한국어로는 1자, 2자, 3자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first party 데이터라고 하는데, 1자 데이터는 개인정보, 행동 데이터, 그리고 구매 기록, 후기처럼 기업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과 고객이 직접 소통하며 쌓인 데이터다 보니 정확하고 퀄리티가 높아서 이걸 보고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구매한 고객의 데이터는 2030 여성이 많았다고는 해도 리뷰에서 뭐 윗사람이나 아니면 뭐 엄마나 그런 경우에 선물했다는 내용의 리뷰가 많다면은 주 구매 고객이 2030 여성이라고 보일 수는 있어도 실사용층은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유추해서 선물용으로 판매를 전개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연령층이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전개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차 데이터는 좀 신생 기업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에 관심이 별로 없는 기업일 경우에는 지표로 삼기에 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컨드 파티 데이터, 2자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나 타사가 함께 공유하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칫솔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이 사용할 확률이 높은 치약업체와 협력해서 데이터를 공유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타겟이 비슷하거나 같은 분야의 업체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도 되고 사업의 규모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 데이터, 3자 데이터는 유저의 행동을 최대한 많은 양으로 수집해서 통계를 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유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구글 같은 업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수립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목표를 설정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표인 업체인 경우에는 3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넓은 범위에 좀 도달을 하면서 동시에 1자 데이터 내용을 통해서 정교한 내용을 한번 수립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인지도를 어느 정도 쌓은 뒤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업체라면은 1자, 2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사를 고려하거나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타겟팅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그룹 개인들을 이제 뭐 그룹으로 묶어서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아니면 해당 연령이나 특정 직업층에만 타겟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 또는 행동인데요. 뭐 페이지를 본 시간, 페이지를 몇 번 봤는지, 아니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장바구니를 담았다가 언제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보통 이용이나 접속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 구매했던 걸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등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좀 사용하면은 좀 체계적이고 정리된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피드백인데요. 저희가 뭐 브랜드와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이제 고객의 의견 등을 좀 피드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앞선 데이터들보다 뭐 숫자로 표시하기 좀 어려운 종류의 데이터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리뷰를 작성할 때 뭐 별 5개 중에서 몇 개를 준다던가 아니면 보통 서비스 센터를 뭐 이용하고 나온 이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1부터 10까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로 정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런 것도 다 숫자로 정량화를 다 완료했다면은 저희가 이 뭐 개인정보 그리고 행동, 상호작용, 피드백 이런 내용을 다 합쳐서 단일 고객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툴을 좀 이용해 봐야 되는데 CRM이나 뭐 CDP 같은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합이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관련한 이제 툴을 이용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해서 이번 편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타겟팅입니다. 알맞은 대상을 잘 정의하고 그리고 타겟팅을 통해서 대상 설정을 좀 정확하게 했다면은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퍼널에서 좀 저희가 뭐 노출이나 인지나 고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알맞은 단계에 있는 고객에게만 광고를 노출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사 타겟팅인 경우에는 이제 1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슷한 행동과 정보를 가진 사용자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1자 데이터가 좀 더 퀄리티가 높고 정확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기업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타겟팅이라면은 방문을 했던 사용자는 구매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두고 고객 후기나 아니면은 타사 대비 장점 아니면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는 안 하는 이벤트들을 이제 노출하면서 좀 그 노출 내용이 보이도록 해서 전환율을 상승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간략한 예시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마케팅에서는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해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후 6시 이전에 유입이나 뭐 페이지 뷰는 좀 꽤 되는데 구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중에 잠깐 어떤 상품이 생각이 나서 구매를 해볼까 하고 구경을 하다가 아무래도 업무 중에는 다시 업무로 복귀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 구매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시 이후, 보통 퇴근한 시간 이후에 다시 리타겟팅을 하는 거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 해당 상상이 저희가 뭐 해본 실제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을 때 전환율이 상승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화나 경험 개선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해서 컨텐츠 성과와 잠재 고객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식별하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한 페이지를 굉장히 오래 주의 깊게 봤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게시물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어떤 게시물에 대해서는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눌렀다면은 그건 선호도가 좀 높은 게시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시물에서 반응이 나온 뭐 이미지 소재나 아니면 관련 내용을 좀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은 그 서비스 가격이 저렴한 내용의 컨텐츠를 계속 노출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장소가 좀 그 고객과 가까운 편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고객 개인에게 그 서비스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편이라서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은 그 장점을 위주로 컨텐츠를 노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이득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좀 더 이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상상을 해본다면은, 예전에 기본 베이직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고객이 있다면은, 만약에 베이직 서비스를 다시 한번 재이용하려고 할 때 결제 직전에, 뭐 선택 직전에 10,000원의 추가금을 더 내면은 베이직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팝업 메시지를 띄운다면은 그 더 상위 서비스를 결제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베이직 서비스에서도 만족을 했고, 단돈 10,000원만 추가하면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른 게 개인화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게 다 각자 이런 게 바로 개인화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맞춤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좀 더 브랜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냥 구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댓글이나 아니면은 관련 반응을 좀 더 많이 보여준다던가 리뷰도 적극적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 기록 자체가 이제 많아지는 경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 기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저희가 그 고객이 남긴 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배너 광고인 DA와 검색 광고인 SA를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따로따로 놓고만 봐서 SA를 통한 전환이 더 많았으니까 앞으로 DA는 하지 말고 SA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보면은 그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자세히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DA를 통해서 해당 업체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클릭을 해서 유입이 됐던 고객이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업체를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바로 SA가 그 검색 광고를 통해서 상단에 뜬다면은 바로 유입이나 전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추적해서 데이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활동의 결과를 데이터로 또 측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활동에서는 150% 로아스 150%를 달성했으니까 이번에는 300%를 달성해보자 라는 좀 실행이 가능한 방향 목표를 수립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성과를 최적화하는 방향에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6시 전에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을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6시 이전엔 결제를 잘 안 하다가 보통 쇼핑몰을 결제하는 시간이 좀 많다고 하는 게, 사실 다들 퇴근하고 집에 누워서 이제 잠들기 전에 결제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후 10시, 11시 이때 결제를 많이 한다면은 보통 그때 결제를 많이 하는 거구나 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의문을 해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대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런 데이터를 각자 이제 모으고 알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쪽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운용하는 데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많은 곳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그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서드파티 쿠키를 사용 중단하는 곳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도 조만간에 이제 사용 중단을 할 거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쿠키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먹는 쿠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웹사이트를 보통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어디를 보고 뭐 얼마나 이 페이지를 봤는지 등등이 다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애플 iOS 14 버전부터 그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규정을 새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런 관련 쿠키 데이터 자체에 접근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팅하는 방식에서 애플 사용 유저는 좀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가 없는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3자 데이터에 기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집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 데이터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저희 마케팅 대행사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마케팅 대행사가 물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쌓고 운영을 하겠지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중요도 있게 생각을 하고 나서서 좀 관리하는 태도가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마케터 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